오늘들의 화끈한 토크쇼 깨기 빠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장창 TV 여왕벌 장혜경입니다. 정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한국당의 지지도가 조국 사태 이전으로 떨어지니까 정신 좀 차리자라고 해서 했는지 어쨌든지 일단 지금 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용태론도 나오고 하는데 먼저 보수가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보수 통합은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그 황교안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황교안 대표요? 예. 잠깐만. 예. 오셨어요. 오셨어요? 통합? 하려면 우리 또 이승민 대표도 또 통합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통합 중이십니까? 잘 모시세요. 잘 모시라고. 황 대표가 네. 사실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이게 싹 올라가다가 도로 끄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황 대표를 공격하고 오히려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신문 내지 한겨레 이런 신문들은 황 대표를 공격 안 했어요. 조중동에서 황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입당을 할 거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핀치에 몰리니까 특히 뭐죠 박찬주를 비롯한 인재영이 건으로 핀치에 몰렸죠. 네. 그때 보수 언론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보수 대통합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황 대표는 이걸로 지금 보수 대통합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저는 위기 탈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얘기하세요. 첫째, 제가 황 대표의 세 가지 정치적 특색을 이야기할게요. 뭐 정치 신인이라서 아직도 조금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첫째 전략 전술이 부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 광화문에 쫓아가려고 그런 마당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대안이 부재예요. 대안이 없어요. 노상 그래서 지금 손님 실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손님 실수 정치. 손님 실수 정치. 그게 뭐예요? 그렇게 지금 조국 임명이라든가 이런 문정권의 헛발질에 의존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순전히. 타인의 실수로 내가 덕을 보겠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고 이제 정치 철학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상 세모 정치예요. 모호한 화법.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뭘 물으면은 정확하게 대답 안 해. 연구해보고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런 당 내부의 혁신 이런 것도 자꾸 외부에서 지금 압력을 받으니까 그 후수 정치, 보수 언론들이 후수 정치에 따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왕벌께서 이제 통합을 어떻게 보느냐,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제가 꼭 원하는 답이 아닌데 과거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유신 정권 말기에 11.6 사태로 인해서 서울에 봄이 왔습니다. 79년도. 서울에 봄이 왔을 때 온 국민이 이제 민주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이 같이 통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근데 결국 통합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었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87년도에 그때 또다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노태우 상대로 그때도 역시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는 서로 치열하게 싸움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태우 군사정부에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통합이 됐던 거는 이 호남이 이제 김대중 민주당이 약진을 해서 일야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위기 의식을 느낀 김영삼 씨를 비롯한 보수들이 이제 비로소 통합을 하게 됩니다. 3당 합당이 되죠. 그게 우리 역사에서 유일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한번 가기 위해서 통합을 안 해요. 아니 그것도 있었잖아요. 왜 내각제 합의에 의한 DJP 연합도 있잖아. 그거는 사기죠, 사기. DJP 연합. 그래서 요번에도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마치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라 끝도 없지.
그냥 다 된 줄 알아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그럼 좀 지금 가능성을 얘기해 말씀들이 주세요. 이 예. 정말 부정적인 아니, 네. 황교안 대표 허락을 받고 발언하세요. 예. 아니 지금 일단 어쨌든 갈망해. 예, 우리 이제 뭐 지난 이제 조국 사태 이후 뭐 광장 뭐 이 이제 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제 살리고 안보 정확히 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내라는 보수들의 요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요구들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자유민주공화라는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또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이런 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시도조차 안 했을 때 문제는 많았겠지만 네. 이런 시도가 분명히 의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도를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보면은 그 충분히 이야기 되는데 저는 통합은 자기 희생이 전제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황도, 유도, 유승민 대표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 다 자기 밥그릇을 내놓으라고 거래요. 자기 밥그릇을 내놔야 통합도 되고 화학적 결합도 되고 하는데 하지만 둘이 지금 그 유승민 대표가 세 가지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죠. 일단 탄핵, 그다음에 개혁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 그다음에 새 집을 짓자. 네. 한국당도 아니고 지금 뭐죠 이게 우리공화당, 아니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중에 또 이제 뭐지 또 변혁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과 변화. 예. 그렇게인데 네. 사실은 지금 탄핵은 합의했다고 해요. 탄핵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책임 소재를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남은 게 개혁 보수와 새집입니다. 개혁 보수를 이야기할 때 지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야기할 때 범보수를 이야기했거든요. 개혁 보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범보수는 다 뭉치자 이렇게 된 거고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지금 보수 중에 개혁과 중도 보수, 개혁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새 집을 짓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겨우 하나 합의된 건 아니죠. 아직도 뭐 그냥 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합의됐다고 하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런데 여기에 또 동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무슨 개소리냐 이것도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게 빅텐트를 치기에는 멀죠.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빅텐트를 쳐봐야 도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보죠. 네. 예. 그러나 예. 지금 뭐 국민의 요구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합니다. 이 실정들을 넘어서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갖추어내라는 요구가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쨌든 그런 목표를 향한 새로운 체제, 정치 체제를 구축해내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합의 그 주체들은 뭐 종합에 참가하는 그 세력들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민의 그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절박한 그러니까 심정으로 이 통합에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좌도 우도 아니고 네. 잘못했으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뭐 좌파가 자꾸 우파가 자꾸 이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또 정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태흠 의원이었나요? 이분 물갈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나 이번에 용퇴하겠다. 선배님들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순서 아닌가?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는 정치 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욕을 하고 싶은 게 이 황교안 대표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 지분이나 권력의 핵심에 자리매김하려는 그 주변 언저리에 남아있는 사람을 욕하고 싶어요. 자, 통합이라는 것은 착각을 하는데요.
사람 간의 통합은 통합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사람 만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유승민이다 뭐 누구다고 이야기하는 건 통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기투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야합이지 야합.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누구다 개인은 기재명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확산시키면은 세력 간의 연대가 있을 수도 있고 화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통합의 제일 궁극적으로 가서 목표는 뭐냐면은 비전을 공유하느냐, 목적이 같으냐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른미래당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애국당 뭐를 말하는 거냐, 무엇은 지향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조원진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 애국당은 우리공화당은 네. 자, 문재인 정권을 내리고 정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배신자를 처단하는 게 목적이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정권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인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통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배신자 처단이 우선인 것 같으면 그거는 나중에 정권 잡고 배신자 처단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누가 표가 많을 것인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황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황 대표는 자,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범보수가 다 통합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자꾸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황 대표는 빅 텐트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황교안, 유승민 두 사람 2인용 텐트 같아요. 예? 2인용 텐트인데다가 우리 공화당은 여기 3인용 텐트 치야 우리 공화당 들었는데 우리 공화당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빅 텐트가 안 될 뿐더러 이게 황은 지금 보니까 또 황교안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 2인용 텐트에서도 누가 네가 대장할래 내가 대장할래 앞으로 싸울 겁니다. 내가 네. 이 텐트 주인이 나야. 또 있을 수도 아마 왜 나는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두 사람끼리 또 텐트 구입, 지금도 텐트도 이야기 빅 텐트 이야기 하지만은 네. 텐트 구입 의사만 밝힌 거지. 네. 어느 정도 크기 텐트인지 브랜드를 어떤 건지 네. 누가 들어갈지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요. 네. 이러다 보면은 찌찌고 뽑고 싸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시켜야 됩니다. 통합의 접근 방식이 예. 황교안 대표 이런 식으로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를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세력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제일 마지막에 그 세력 중에는 유승민이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사람부터 먼저 접근해서 사람부터 지정하고 가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주저앉고 배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기들이 나서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싫어. 저 사람은 같이 마주 앉기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내려놔야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방송을 너무 자주 보시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지난주에 네. 이 영남 삼선 중진들 네. 그 지역 유지 행사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좀 물러나라 했더니 바로 뭐 한국당에서 김태형 의원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우리 방송 못 갔대. 그대로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얘기해 보자고요. 네. 어떻게 그러면 보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장 합리적인지.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명, 이제 국민들이 요구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은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정권을 새로 수권 정당이 되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자는 건데 그 과정으로 가려면은 국민들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뭐 그 방법밖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문제점 뭐 그 통합의 구조가 뭐 인적인 부분 또 현실적인 이익 기득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데 국민의 소리를 예.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몸은 분명히 한국당인데 예? 소속은 한국당인데 저 타는 짓 보면은 마음은 저 우리 공화당 가 있는 있는 거죠. 사람들도 근데 있고. 결국은 그게 이 유황 두 사람도 자기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지금 얻는 사람들이고 버리지 않으면은
힘들 분들은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에 어떤 사람 집어넣을 건가 하는 부분에서 할 때 제가 아까 했지만은 우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한국당 다 합쳐봐야 도로 새누리당입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에 또 다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는 탈당파들은 대부분 예전에 한국당 멤버들이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도로 새누리당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네. 알파가 돼야 그게 중도층입니다. 그 중도층에서 또 다른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까지 가치 보수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 말고 그 중에 꼴통 보수들이 많아서 저는 싫어합니다만은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그 조변 같은 분권주의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리 공화당 멤버들은 지금 결합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가운데 이름 누구죠? 김진태 의원 같은 분도 몸은 지금 한국당에 있지만 그 양반은 노상 우리 공화당 집회 가요. 마음은 이미 한국당 가 있어요. 저 우리 공화당 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조변이 뭐 나올락하는 지역구에다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래요. 서울서 날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은 공화당인데 네. 몸만 지금 한국당 와서 한국당 공천 받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변이 뭐 좀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그게 황 대표 잘 알아들으시는 게 네. 도로 새누리당과 절대 그 총선 못 이깁니다. 네. 네. 총선 이기는 방법은 도로 새누리당 플러스 알파. 그렇죠. 결국은 말씀하세요. 이 통합의 그 노력들이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버리고 이 정말 국민들 위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논의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자신을 버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 신인들 보고 자신을 버리라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당 정치에 있어서 다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다선이 6선인 지금 김무성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청은 그 전에 뭐 서청원 의원도 있지만은 지금 무소속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나를 버리는 게 어떠냐면은 험지에 가서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진정성을 한번 표현해내겠다. 그래서 뭐 참 호남권에 가든 충청권에 가든 안 그러면 수도권에 가든 거기서 한번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강 정책을 한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내는 게 그게 이 다선 의원에서 도리라고 생각해요. 맨날 첫날 안방에 앉아서 동네 지역 유지하면서 선수 오래됐다고 큰 소리는 빵빵 치고 이 조직 어렵게 만들고 이래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김부겸 의원을 칭찬하고 싶어요. 편한 뭐 어떤 안전빵 이런 데 안 가고 말이지 민주당이 흠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 와서 어떻게든 뭐 해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존경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당에서도 다선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5선 6선 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 수도권은 가란 말이에요. 수도권은 전폐하고 있고 말이죠. 지역의 TK 지역에서 몇 선 TK 지역 저를 공천 주면 제가 당선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내가 공천 받아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국회의원 나와보세요. 내 공천 받아서 붙읍시다. 누구든. 지금 여기는요. 이런 데다가 공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4선 5선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수도권에 가서 당당하게 붙어서 이겨라고요. 아니 다선뿐만 아니고 지금 초재선 의원 44명이 지금 그저께 이제 뭐 황교안 대표의 통합 대통합 보수 대통합 빅텐트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지금 선수 치고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더욱 답답한 게 그 대부분 친박들이에요. 저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3선 이상 5선만 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초선도 물갈이 내릴 인간들 수두룩해요. 이거 특히 대구 경북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싹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런 기생정신을 가진 구성가적으로는 황 대표 보수 대통합 성공 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신 성인의 자세를 좀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겠어요. 방송
조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관계없는데 조변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와장창 TV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예. 4년 중임제로 하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권화하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개헌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이 현 정부 출범 당시에 네. 뭐 연방제에 준하는 뭐 지방 분권형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실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고요. 네. 다만 또 이제 임기 중반에 이 개헌을 다시 이야기한 것은 아마 무슨 의도가 좀 뒤에 깔려 있지 않느냐. 단순한 뭐 인터뷰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 그 그런 게 한국당 있다고 봤습니다. 당원의 입장에서 본 시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출발이 어디에서 어느 쪽일까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글쎄 뭐 진영을 나누는 쪽에서 네. 출발한 것으로 봤으면 개헌 논의가 네. 뭐 선거에 도움된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아마 임기 반환점을 도는 2년 6개월간의 문재인 네. 정부를 평가하면서 이 양반이 그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질녘에 산길에 들어선 형국이다. 네. 해질 때는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네. 그 실종당해요. 근데 해질녘이 지금 산길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지금 핀치에 몰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는데 저는 사실 이 양반이 뭐 지금 현재 여당 쪽 소속으로 지난번에 뭐 이야기 일도 했습니다만은 구여당에서도 환경부 장관을 이야기하고 이랬죠. 네. 아마 여야를 넘나드는 어떤 그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두 가지 축이죠. 소득 주도 성장 경제 부분에서 그리고 경제 정치 국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 이 두 부분에서 지금 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뭐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가 없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헌법 개정도 지난번 사실은 임기 초에 했어야 되죠. 지금 뭐 조국 사태를 물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임기 초에 했어야 힘이 생기는 건데 네.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과연 헌법 개정과 네. 검찰 개혁이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예, 예. 네. 네. 분권이라는 그 단어를 뜻을 풀이해 보면은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을 잡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분권을 요구합니다. 그렇네. 그러다가 막상 권력을 딱 잡는 순간에는 싫지. 이 권력을 더 크게 행사할 그런 제도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항상 네. 정권 잡기 전에는 뭐 분권이니 뭐니 여기에 자기가 되기만 하면은 분권을 실현할 것처럼 해놓고 네.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은 네. 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이야기하는 뭐 4년 중임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87 헌법이 갖고 있는 이제 비대한 대통령 권한 또 제가 볼 때는 국회도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집중된 권한을 조금 더 나눠보자. 이거는 정말 개헌 논의로서는 정말 제가 볼 때 수준 이하의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통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논의를 서로 또 만일에 그쪽에서 논의를 한다면 한국당에서 그 논의들을 받아서 맞짱 뜰 어떤 개헌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한국당도 책임이 있고 저는 문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한국당이 안 받을 줄 알면서 내놨었어요. 왜 내놨냐? 저는 사실 자기 대선 공약이겠기 때문에 일단 나는 헌법 개헌안을 내놓긴 내놨다. 면피하기 위한 면피용 개헌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죠. 임기 초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다시 그 윤여준 씨가 했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조변이 지금 그 뭐죠? 국회도 사실 그 힘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은 거의 이게 불임 국회 아닙니까, 그죠?
뭐 하나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게 없고 법안 통과율이 29%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대 국회가 최악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당이 보면 여당 무시를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여의도 파견 문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당은 또 바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에도 지금 사실은 늘 보면은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었습니다. 아는 사람, 그리고 잘 아는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썼죠. 사실 여집계 정권이 다 그랬다 보니까 지금 5년 단임제 정권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간이 사람의 문제만이냐, 제도의 문제냐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지 권력 구조만 바꾸면은 우리 정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뭐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이 야당 보고 넋을 많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참모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야당 찬스만 계속 쓰고 있을 거냐? 그렇다면은 야당 찬스만 계속 쓸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말씀하십니까? 기왕 뭐 이제 분권 이야기도 나왔고 개헌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뭐 분권을 권력이 이제 집중된 것을 분산하자는 그 논의를 차원을 좀 달리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저는 지방분권 개헌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개헌안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분권형 개헌하는 것은 수평적 그 권력을 분산하자 또 뭐 분립하자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권력을 분립하자는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프랑스 헌법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제 분권 국가임을 이제 헌법 뭐 1조든 전문이든 거기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그 자치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대폭 확대하고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특히 자치 입법권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나 주체가 자치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 또 재정 권한 자치 재정 권한 그러니까 국세와 뭐 지방시 비율 관련한 이 제대로 쓸 돈이 있어야 뭐 자치 입법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원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국회가 이제 하원 위주로 뭐 국민의 의사만 국민 전체의 의사만 반영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사들을 반영해내는 상원 뭐 그것도 필요하고 뭐 또 직접 민주제도 일정 도입하자 뭐 그런 논의들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안이거든요. 우리 뭐 헌법안 또 만들어 놓기도 했고 여러 제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논의에 대응해서 한국당도 차제에 또 사실 이 논의가 그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 공화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로 한국당이 차제에 분권형 개헌을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안을 한국당 입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보수의 가치 텐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제가 아까 그 손님 실수 정치한다 그랬는데 대안이 없는 그런 사실은 지금 분권형 개헌이 사실 황 대표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조변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 소멸 단계에서 서울 사람들,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에 사람이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특히 최근 제가 독도 소방 헬기 사고를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역 신문들이 지금 사고 난 지가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넘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 신문들은 보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계속 보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사고 수습 본부조차 제대로 된 통합 기구조차 안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소방 공무원들이 죽었습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했고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수도권 언론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이라든가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정부 대책반도 얼마 전에 구성됐어요. 그렇게 조상 그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소방청에 가면은 저 해경 가라 그러고 해경 가라면 소방청에 가라 그러고 이런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그게 지방 국민은 지금 2등 국민이에요. 이거 지금 그 비수도권 국민들은
거의 수도권 국민들이 7명 죽었으면 저거가 수도권을 이렇게 달았겠습니까? 시급하고 빨리 개헌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지방이냐 수도 서울이냐 요거만 있어요. 과거에는 뭐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고 뭐 충청도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서울이 아니면은 지방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능률적이고 이 국가가 이 기형적이에요. 전 국민의 반이 서울에 몰려 있고 국회의원의 반이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나 사회나 뭐 경제나 모든 것들이 지금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으로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해놓고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중앙집권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지금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가야죠. 그런데 전부 다 사람의 관심은 말초적으로 극단적인 권력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민중의 그러니까 대중의 국민의 지금 복리 정진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분권이라니까 뭐 권력지향적으로 권력에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이 개헌하는 게 정권을 잡고 안 잡고 유불리로 자꾸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뎌지죠.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좀 뭐 이 보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역으로 보면은 수도권 이외에도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그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가 전체의 어떤 생산력, 효율성 뭐 이런 부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사는 길이에요. 그 효율성 차원에서도 분권형 개헌이 돼야 되고 뭐 우리 분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창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반 국민도 살 구조가 되고 체제가 돼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 수준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만 불 돌파하는 것도 거의 한 10년 걸렸는데 이 조변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개 이제 수도권 단발 엔진으로는 우리 성장은 이미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나머지 국가 자원들과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4만 불, 5만 불 시대에 못 넘어갑니다. 그 비수도권의 어떤 그 자원들과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뭐 모구청장 이야기 들으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에어컨 사라는데 에어컨 그럼 아무거나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몇 평형. 그런데 LG 에어컨 아니면 삼성 에어컨 뭐 만도 에어컨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내려온대요. 만도 에어컨 사라 아니면 LG 에어컨 사라 이렇게 내려온대요. 이게 자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91년도부터 했죠. 지방선거를 새로 시작했는 게. 근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의원 뽑는 투표한 거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치가 아닌 거죠. 예, 그것도 뭐 그 부분 자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회라는 형태의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보긴 했는데 열의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들도 있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이제 참석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체제가 그 사람들에게 뭘 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정부가 지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일에 잠시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하는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주세요. 결정권이 아니거든요. 결정권은 이미 지자단체가 하는 것, 또 사실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한 그 결정에 또 의사결정이 이미 돼 있는데 의견만 좀 제시해보라. 지방분권에 있어서 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공천을 왜 행사합니까? 그거는 안 맞아요. 이 국회의원은 정당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은 국가 전체를 보는 거고
지방은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고 관심사항이 따로 있어요. 현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단체장도 공천을 주고 지역 의원도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 중앙정부에 대놓고 말도 못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산 다는데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주면 되지. 매칭이라고 그러죠. 매칭 국비 펀드. 얼마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시비 얼마를 붙여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받으려면은 지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다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이게 중앙 집권보다 훨씬 더 심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한마디에 시장 군수 말할 것 없고 의원 다 일사불란하게 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2할 자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2할 자치를 3할 자치, 뭐 4할 자치라도 늘리자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절대 안 놔줍니다. 이 행정안전부라든가 뭐 중앙부처들이 그 권한을 절대 안 나누죠. 돈을 안 내려주면서 일만 내려보내주고 있죠 지금. 예. 제가 이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중앙 정부의 권한을 네. 뭐 이 나누는 그런 이제 뭐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아까 국가 경쟁력을 네. 뭔가 새롭게 아까 선진국으로 새롭게 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네. 유일한 길이 분권형 개헌이다. 이 부분을 한국당이 정신 차려야 돼. 예, 한국당이. 정말 다시 예. 한번 인식하는 계기로 예. 윤여준의 네. 개헌 논의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개헌을 얘기하니까 뭐 좀 바람직한다 했는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권력 뭐 대통령의 단임 중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이 논의돼야 되는데 정말 알맹이가 빠진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국민의 반이 지방에 있지만 사실은 모든 중심 예산, 사회, 경제, 정치 모든 95%가 아마 서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지방 분권, 저희가 논한 이 진정한 지방 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방 분권을 논하면서 지역 정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배님, 지역 정당이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분권 이야기를 할 때 뭐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해결하자 이런 취지고 지역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도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과 지역 정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역 정당이 특히 필요한 것은 뭐 구호는 이렇습니다. 왜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처럼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그 정치적 의사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가 하나의 정당 조직체, 이제 정치 의사 결정, 정치적 결사체가 필요하다. 네. 그거 없이 어떻게 분권이 됩니까? 네. 자치가 됩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지금의 문제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역 정당과 대비되는 말이 전국 정당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전국 정당이고요. 네. 전국 정당은 왜 필요하냐면은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위해서 전국 정당이 필요하고요. 그런 형태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국토종합 5개년 개발 계획을 비롯해서 각 중앙 정부가 전국에 있는 나라의 전반을 다 관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이제 법으로 분권을 이제 표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서울은 그냥 돌아간다 치고 지방에는 지방 나름대로 뭔가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60년대 그 조직, 그 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정당 공천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낙하산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와요. 와서 선거 치르고 나서 당선 딱 되면 또다시 서울에 가요. 서울에서 생활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뭐 참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당을 만들고 싶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당을 하나 만들어서 자 우리는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뭐 사람도 선출하고 말이지 이 사람 밀어서 당선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게 됐어요.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정당의 개념 자체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뽑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지역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국회로 가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 그 부분은 네, 뭐 법적으로 보면은 네, 네. 뭐 이제 지역 정당을 허용한다 네. 하더라도 그 지역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지역적인 이제 그 경계선을 정할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구당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네. 그럼 대구당은 네. 대구의 지방선거, 대구시장 뭐 또 의원, 네. 뭐 또 구의원들을 이제 공천할 수 있는 권한, 아. 그 정도를 갖는 이제 지역 정당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대구당이 있고 예를 들어 광주당이 있으면은 네. 뭐 연합해서 예. 또 뭐 국회의원을 뽑을 수도 있고, 아. 뭐 그거는 그 법이 어느 네. 정도까지 지역 정당에게 전국 정당은 뭐 당일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뽑고 하지만 지역 정당은 그런 한계를 둘 수도 있고 네. 또 역량 자체가 뭐 한계를 법적으로 안 둔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네. 그거밖에 없을 수도 아니 있고 근데 그 한계는 뭐 그렇게 뭐 홍반장이 그 지역당 없어서 정당 공천제 그 중앙당 그 피해자잖아.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아 선거 떨어져 보자. 자,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를 하나 들게요. 네, 네. 쉽게. 자, 대구공항이 우리 마을로 온대요. 네. 대구공항이 우리 마을로 오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대구공항이 군위로 오면은 대구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시끄러운 게 딱 싫어요. 네. 그럼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반대하자. 대구공항보다는 다른 걸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당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게 당론이다. 그러니까 공항이 이 지역에 오는 게 당론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역 정당이 있다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 정당이 역으로. 있으면 지역 정당에서 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다 하겠죠. 네. 예산 문제도 똑같아요. 예산 문제도. 예산을 어떻게 해결하죠? 지역에 자. 돈이 있나? 없으니까 그래서 개헌을 할 때 네. 재정 자립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돼요. 네. 지금 자 우리가 살림을 따로 내주면 자 니 독립해라. 네. 독립을 해라고 해서 집은 다 따로 얻어주놓고 네. 매달 생활비를 타러 오는데 거기에 계획서를 다 써오고 밥의 반찬은 어떻게 해야 되고 김치는 어떻게 담고 그 내용은 어디에 가서 사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된다고 정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독립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은 분권이라 말은 해놓고 자 재정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 사쓰는데 보고서를 쓰고 그 사는 물건도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고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형적인 분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돈은 줘야죠. 돈은 받아야지. 근데 타치는 하지 마라. 어떻게 쓰든지. 아니
서울로부터 돈이 안 내려면 우리 돈이 없잖아요. 지방에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도 세금이 다 서울에 다 아니, 가는데. 또 마음에 드는 사람 많이 줘요. 아니 세금을 이제 나눴어야죠. 네. 이제 세금을 나눠서 자는 게 네. 지금 국세로 돼 있는 부분을 지방세로 상당히 그렇지. 보내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세금을 같이 걷어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같이 나눠 쓰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너무 전문적으로 하니까 복잡하니까 가더라도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지역당의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방의원들이라든가 뭐 시장 군수 기초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당 공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네. 정당 공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안 봐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지금 한국당 일당 독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그 중앙당 눈치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시도지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주민의 심부름꾼 해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기관이 이제 지방의회인데 국회의원 눈치 보니까 중앙당 결정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지방에 필요한 부분도 아까 저 공항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필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오히려 지금 중앙당 서울 쪽 중앙당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죠. 그럼 어렵게 지역 정당 만들지 말고 공천제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제 폐지해도 해도 되죠. 예, 네. 공공 관련해서 뭐 예, 이야기 좀 조금 뭐 네. 지금까지 논의 저는 뭐 과거에 이제 뭐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뭐 그쪽 그게 그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가 지향했던 게 지역 정당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정당에 관해서는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 뭐 이런 이제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 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해요. 옛날에 뭐 헌법 소원도 한번 했는데 정당법에 지금 현재 체제가 맞다 이런 결론까지 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 정당 이외에 지역 정당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당법이에요. 네. 또 헌법에는 정치 결사의 자유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뭐 정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봐도 지금 정당법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괜찮다는 취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대구 경북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한국당 당원입니다만 전국 정당이 지역의 의사를 획일적으로 또 뭐 중앙 정당의 어떤 논리와 이렇게 맞춰 가지고 구도를 짜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짜가가는데 정치의 다양한 또 특히 지역 현안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네. 지역 정당이에요. 그 지역 정당 그 살림을 살고 또 시민 단체와 좀 다른 부분은 시민단체가 대구에도 있지만 시민단체와 다른 부분은 원의 정당으로 공천을 하고 정당으로 이제 의원을 이제 선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정치 결사체로서의 지역 정당이니까 뭐 어떤 뚜렷한 그 형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헷갈리는데 네. 다만 정당이 아니어도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단체를 네. 허용해달라. 지역 정당, 지역 결사체를 허용해달라는 이제 이야기죠. 네. 우리는 네. 허용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국회는 사실 국회도 뭐 우리 국회도 지금 거의 뭐 식물국회 뭐 지금 불임국회이긴 합니다만은 국회도 지금 사실 그 대의기구의 어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국회도 그 국회가 필요한 법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특히 또 지역에 필요한 법률들도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법률이 아니고 지역에 필요한 법률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안 만들어줍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법률도 안 만드는데 지역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그 조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당법 제가 8조인지 뭐 하여튼 2개 조항이 지금 아마 우리가 지역 정당을 그 못 만들게 하고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만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아마 헌법 그 기각이 된지 각하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제가 2012년부터 지역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 지금 오늘 그 우리 지방국원운동 대구 경북부 이창용 상임 대표가 참관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 대표한테 했어요. 그때 그 정당공천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네.
우리 어떤 그 민주주의의 어떤 대의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 공천제 폐지가 맞지 않다. 오히려 지역당 운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떤 그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자치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에 좀 소양이랄까 교육이 부족한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치 규정, 자치 교육이 진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분한 소양을 쌓고 교육이 됐다면은 네. 아마 전국적으로 지역당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역당 운동이 저는 뭐 대구당, 광주당, 서울당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네. 안에 현행 헌법 내지 정당법 체계 하에서도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조변이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하셨을 텐데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일본 같은 데도 뭐 우리 네. 정당법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본에서는 저기서 뭐 오사카 유시네라는 단체가 아주 대표적인데 거기서 지역 그 지방 정치, 지방 선거에 이제 후보도 낼 뿐만 아니라 뭐 연대해서 전국 후보, 국회의원 후보도 내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소수의 아까 저 하나의 현안, 예를 들어 공항 현안, 지역의 공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뭐 공항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모인 정치 결사체가 하나의 정당 형태로 되고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 뭐 예를 들어 군수 선거에서도 참여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 지역 정당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당법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국 정당이 지방 선거에 공천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전국 정당이 대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또 대구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대구시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네. 공천하느냐. 네, 그거는 네. 전국에서 중앙에서 대구를 지배하는 하나의 구조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네. 그 문제점 때문에 옛날에 지방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다 논의했다가 또 뭐 부여정당 때 공약까지 했다가 휴지 조각으로 버려버렸죠. 네. 지금 제 분량이 또 적은 것 같아서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여왕벌께서 이해를 하기 쉽도록 네.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왜 지역 정당이 필요한 너희끼리 모여서 뽑고 뭐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정당이 있어야 되느냐. 네. 이제 이래 의문을 가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기형이 돼 있느냐면은 이 공해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게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다 칩시다. 네. 그 회사는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끼쳐요. 그럼 그 수익을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수익은 본사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입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어요. 뭐 무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라 그럽니다. 네.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뭐 통제를 하거나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태양광 말씀을 드릴게요. 네. 태양광이 온 산을 벌겋게 만들고 그 길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수익이 아무리 나와도 자연을 회수하는 이 태양광 인허가는 해주면 안 돼. 네. 이렇게 결사를 하고 그거를 조례에 명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 하기 싫어도 안 돼. 중앙정부에서 태양광은 뭐 에너지 무슨 사업을 해서 이거는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런데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그 수익은 지역에 전혀 오질 않아요. 왜요 안 와요? 본사가 거기 있으면은 본사가 아니죠. 본사는 다른 데 있죠. 그거는 대기업은 본사가 다른 데 있겠지만은 또 그 주인은 대구에 살고 서울에 살고 따로 살아요. 네.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 정당이 있다면은 그 지역 정당에서 요구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발전을 일으켜서 뭐 공단을 유치하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 것이고 네. 우리는 청정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자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조례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각 연방 정부가 있지만은 그 지역별로 또 다른 법이 있잖아요. 주별로 다 따로 이제 무슨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강력한 음주를 처벌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경미한 마약까지도 뭐 눈 감아 주는 데가 있듯이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 반드시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그런데 주장을 좋아요.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지역 정당이 좋은지도 이렇게 알겠어요. 예를 올려 이제 이게. 아니 그런데 이 좋은 걸 왜 안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궁금하다고요. 이야기했잖아요. 왜? 권력을 잡으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 산에 태양광하고 저 산에 태양광 하게 만들고 싶다니까 네.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그러니까 거의 권력 분산을 놓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우리가 앞선 시간에 그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분권형 개헌이라는 거는 지금 권력기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나 그 사람들이 가진 권한을 국민 손에 돌려주자는 겁니다. 시민 손에 돌려주자는 겁니다. 시민 통제하에 예, 검찰도 지금 검찰 개혁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언론 개혁 이야기 합니다만은 언론 개혁은 신문 방송 안 봐주면 돼요. 안 보면 되는데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절대 안 놓습니다. 시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절대 자기들 권력을 얻지 않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는 사법개혁해야 돼요. 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제가 권력을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국민에게 그리고 주민에게로 할까요? 혹시 출마하세요? 아니 여왕벌입니다. 따라하세요. 아, 제가 하는데 하세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권력을 주민에게 낄끼 빠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